네, 안녕하세요. 행정클리닉 행정사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식품위생 분야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에 더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약 84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일부 인용된 사례인데요. 자, 처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땡땡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청구인은 2000년 몇 월 며칠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어떤 제품들을 조립 판매 목적으로 보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 구청이 되겠죠? 구청이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2000년 몇 월 며칠 날 청구인에게 과징금 84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인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식당 주인은 주 1회 냉장고 정리 및 식자재 유통기한을 확인하였고 또 종업원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폐기할 것을 수시로 강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에 비해서 인건비나 관리비, 특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청구인 및 종업원들에게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취소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인 피청구인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은 법령에 따라서 내렸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위생점검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점,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 선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에 근거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청구는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청구인 구청은 2000년 몇 월 며칠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죠. 두 번째, 피청구인은 2000년 몇 월 며칠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청구인은 이에 따라서 2000년 몇 월 며칠 피청구인에게 전 종업원인 누구가 따로 보관했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고의로 냉장고에 넣은 후에 피청구인에게 신고 및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요하는 의견 제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00년 몇 월 며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가늠한 과징금 84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건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3조가 되겠습니다. 이 법령을 보면 식품적계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 조리, 판매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법령이 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법령을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9조에는 위와 같이 이와 같은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15일에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세부적으로 가름하다고 보면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총 매출 금액이 4억 원 초과 4억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6만 원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 15일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걸 1일당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6만 원씩 상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인정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식품 적계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생관리 및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제품의 유통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구인은 이 사건 전 직원이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이죠. 고의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 주장을 하지만 이를 입증한 증거가 없고 그렇죠. 증거가 발생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에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달리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구청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등으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피청구인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에게 동종 위반한 전력이 없고 사건 식품이 2kg으로 양이 적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이기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건 청구는 일부가 이유가 있으므로 84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일부 인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팁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적발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영업점 내부의 직원의 신고에 의해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장님들과 우리 직원의 어떤 갈등 관계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나가면서 고의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여기 지금 보관이 되어 있으니 구청, 여기 피청구인 분들은 가서 좀 점검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민원제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잘 주의를 하셔가지고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 경과 일수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처분의 위법성을 구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처분의 위법성으로 행정심판을 좀 그렇게 제기를 했을 때 거의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 이건 팁인데요.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할 때 아니면 적발하기 전에 우리 사장님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유통기한 경과 일수가 짧고 또 보관된 제품의 양이 소량해야 되겠죠. 즉, 우리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모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뭐 서지선출을 지킨다거나 그 서지선출을 함에 있어서 일지를 잘 작성한다거나 그와 같은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돌아간다면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구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왠지 모르게 전 근무를 했던 직원이 나가면서 앙심을 품고 했다. 뭐 증거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호소를 할 수 있는 점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거. 사장님들도 그랬겠지만 사장님이 문을 닫으면 그 밑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한 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우리 종업원들도 생계에 타격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팁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통기간 경과에 따라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시군구청의 어떤 관리 감독이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행정심판을 하고 또 행정심판의 핵심이 어떤 건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행정클리닉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